바쿠의 큰 집 마당에서 사람들이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습니다. 중국인도 보이고 서양인 가족도 보이네요. 이 사진은 1884년 조선을 방문한 미국인 퍼시벌 로웰이 찍은 건데 집주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조선 정부에서 외교 고문으로 활동하던 멜렌도르프입니다. 1882년 5월 처음으로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서구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된 조선에서는 청나라의 외교통상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청나라의 이홍장은 텐진의 독일 영사관에 있던 멜렌도르프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멜렌도르프는 그해 12월 서울에 와서 고종을 아련한 뒤 통리하문 참판에 임명됐고 목인덕이라는 이름도 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주할 곳으로 이 사진 속 저택이 제공됐지요. 이 저택은 순회세자가 살던 용동궁이 박동으로 이전해온 건데 동네 이름을 따라 흔히 박동궁이라 불렸고 고종의 외삼촌인 민겸호가 살다가 한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민겸호는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데다 특히 구식군인들에게 줄 급료를 횡령해 원성을 사다가 이모군란 때 성난 군인들에게 살해당했지요. 왕실의 별궁이었으니 집이 꽤 컸겠지만 그래도 서양인이 조선 주택에 살려면 불편했을 것 같은데 멜렌도르프는 집에 대해 별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당을 서양식으로 꾸미고 테니스장을 만들기도 하면서 일부분 양식으로 개조해 사용했지요. 멜렌도르프는 인천과 원산에 해관을 설치하고 전왕국 총판을 맡기도 하면서 활발히 활동했지만 러시아와 밀약을 맺으려던 일로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 1885년 12월 중국으로 소환됐습니다. 멜렌도르프가 돌아간 뒤 박동 저택은 잠시 독일 영사관으로 쓰였습니다. 독일 영사관은 1884년 11월 낙동에 처음 공간을 마련한 뒤 여러 차례 옮겨 다녔는데 1886년 11월에 멜렌도르프가 거주했던 박동 저택으로 이전했고 1890년경에 다시 서소문에 있던 유경공원과 자리를 맞바꿔 옮겨갔습니다. 유경공원은 조선 정부에서 설립한 신식교육기관이었는데 박동에 있다가 1894년 1월에 문을 닫았지요. 박동 저택은 한동안 비어있다가 고종의 후궁인 엄비 소유가 됐고 여성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엄비가 이곳에 명신여학교를 세웠습니다. 명신여학교는 이름을 숙명고등여학교로 바꿨고 수십 년 그 자리에 있다가 1981년에 도곡동 현재 자리로 옮겨갔지요. 숙명여고가 이전한 뒤 그 자리에는 제보험사 사옥이 세워졌습니다. 명신여학교가 개교할 즈음에 이웃의 보성학교도 문을 열었습니다. 탁지부 대신 이용익이 고종에게서 학교 이름과 교표를 하사받아 1905년 소학교와 전문학교를 설립했고 이듬해 중학교도 만들었지요. 교사는 박동에 있는 기와집을 사들여서 사용했는데 현재 조계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과 바로 이웃해서 1910년 각황사라는 사찰이 건립됐습니다. 불교계의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전국의 사찰 대표들이 모여 원종을 설립한 뒤 세운 절인데 수백 년 만에 한양도성 안에 절이 생긴 겁니다. 보성학교는 설립자인 이용익이 러시아로 망명한 뒤 손자인 이종호가 운영하다가 1910년에 이종호마저 망명하자 천도교에서 인수했고 교사도 새로 지었습니다. 보성학교 중 전문학교는 1918년 낙원동으로 옮겨갔는데 3.1운동 이후 천도교가 타격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다 1932년 인촌 김성수가 인수했고 광복 후 학제를 정리할 때 고려대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보성중학교는 1924년 불교계에서 인수했는데 박동의 시설들을 종교활동에 주로 이용하기로 하고 학교를 해화동으로 이전했지요. 보성중학교는 이후 고계학원을 거쳐 동성학원에 인수됐고 1989년에 지금 위치인 방이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보성중학교가 있던 자리에는 1935년 결성된 조선불교 종무원에서 절을 건립했습니다. 앞서 각황사를 설립하고 원종 종무원을 인가받는 도중에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불교계 역시 조선 총독부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됐지요. 총독부에서는 사찰에 관한 일을 모두 총독부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찰령을 공포해 전국 사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장악했고 전국 사찰을 30개의 본산과 그에 속한 말사로 묶어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방문사를 조선 불교의 총본산으로 삼으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만해 한용운을 비롯한 승려들이 모여 총본산을 설립하고 대표기관으로 조선불교 선교양종 종무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각황사 옆에 절을 새로 짓기로 결의했지요. 그 자리가 바로 보성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1910년대 보성학교 사진을 보면 지금도 조계사 대웅전 앞에 있는 회화나무가 보이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백송도 보입니다. 새로 짓는 절 이름을 처음에는 태고사라고 했습니다. 태고 보호국사의 법통을 잇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삼각산에 있던 태고사를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 겁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태고사 법당을 보면, 그러니까 현재 조계사 대웅전을 보면 보통 사찰에서 보는 대웅전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큽니다.
태고사를 지을 때 건물을 새로 올린 게 아니라 전북 정읍에 있던 보천교 본당인 11전을 옮겨왔기 때문이지요. 보천교는 증산교 계열의 신흥 종교로 강증산의 제자였던 차경석이 만들었는데 세력이 꽤 컸다고 합니다. 정읍 이반면에 교당을 만들 때 건축 자재를 백두산에서 가져다 쓰고 청기화를 덮을 정도였다네요. 하지만 1936년 차경석이 죽고 세력이 약해진 데다 독립자금을 대던 보천교단을 눈의 가시로 여기던 조선 총독부가 보천교를 유사 종교로 분류해 교단을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천교 건물들을 민간에 팔아넘겼는데 본당이었던 11전을 태고사에서 매입해 옮겨온 겁니다. 법당을 새로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각 황사는 매각됐고 현재 그 자리에는 연합뉴스 본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총 본산을 두기로 하고 법당까지 지은 뒤 1941년에야 조선 불교 조계종 총본사 태고사법이 인가를 받아 조계종이 발족됐습니다. 보천교의 11전을 옮겨와 태고사 대웅전을 지을 때 청기화는 총독부에서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경복궁 앞쪽에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지은 데 이어 용산에 있던 총독관저를 경복궁 후원으로 이전했는데 이때 신축한 총독관저에 청기화를 얹은 거지요. 총독관저는 해방 후 미군정 사령관인 하지 중장의 관저가 됐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가 됐는데 관저 일대 옛 이름을 따서 경무대라고 하다가 4.19 이후 취임한 윤보선 대통령이 경무대라는 이름이 독재 정권을 연산시킨다고 해서 청와대로 바꾸게 됩니다. 현재의 청와대 본관을 신축한 뒤에도 잠시 사용되던 옛 경무대 건물은 1993년 철거됐지요. 해방 후 태고사에는 조계사라는 이름이 같이 붙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승려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식으로 결혼한 승려들이 많아졌고 해방 후 비구승 전통을 되살리자는 정화운동을 벌이는 중에 비구승들이 태고사에 들어와 기존에 있던 대처승들과 갈등이 벌어졌는데 비구승들이 조계사라는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처승을 청산해야 할 일제의 잔재라는 유시를 내리면서 비구승과 대처승 사이에 본격적인 분규가 벌어졌지요. 양측에서 폭력배까지 동원하는 다툼 끝에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명분과 이승만 정권의 지원을 받은 비구승들이 승리하며 1962년 대한불교 조계종이 설립됐고 태고사로 설립됐던 조계사가 총본산이 됐습니다. 조계사에서 밀려난 대처승 일파는 1970년 한국불교 태고종을 출범시켰지요. 조계사는 서울 시내 한가운데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데다 최대 종단의 본사라는 점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을 비롯해 불교 관련 중요한 일이 있으면 불교계 대표처럼 등장하곤 합니다.